49번 인물 문제. 자, 다음은 어느 인물이 연보이다. 이 인물의 활동으로 적절한 것은, 자, 1158년이니까 몇 세기예요? 12세기예요. 12세기. 그죠? 여러분들 정확히 이 무슨 집권기일까요? 정확히 100년이에요. 무신집권기예요. 알겠죠? 출생은 일단 무신집권기 전이네요. 오케이? 뭐 외울 필요 없고. 자, 1182년 승과 급제했고요. 그러니까 이 승려는 어느 시기 때 활동한 승려예요? 무신집권기 때 활동했죠? 뭐 그런 거 몰라도 여러분 딱 뭐에 나왔어요? 뭐 나왔어요? 뭐 나왔어요? 바로 옆에 네 글자로 정의 결성을 약속했다. 그래서 밑에 수선사를 결성해 나와있죠? 그래서 대표자 저술이 권수정의 결성. 여기서 이제 정의 쌍수를 강의하신 거예요. 알겠죠? 누구예요? 진눌. 그렇죠? 조계종 승려 진눌이죠. 몇 번이죠? 답은 쉽죠? 4번입니다. 4번. 1번 누구예요? 통일신라 때 나와요. 부석사 건립. 화엄종 창시한 인물. 의상. 그쵸? 의상. 자, 아까 흥왕사 나왔네요. 누구예요? 의천. 그쵸? 의천. 3번은 진울의 제자예요. 본래 본디 유학자였고 다시 이제 불교 공부해가지고 유부를 다 공부한 분입니다. 해심이죠. 해심. 그래서 조계종 2대 교주라 그랬죠? 3번 해심. 그래서 잘 알아두시고요, 여러분들. 자, 50번 봅니다. 좀 어렵죠, 이거. 별표 쳐놔요. 좀 어렵습니다. 잘 나오진 않는데 나오면 조금 난이도가 높아요. 다음왕이 제의하던 시기입니다. 신하, 밑줄 칠게요. 사학 12도. 자, 사립학교 12개가 융성해졌고요. 이때 최초의 사립학교는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거. 고려 중기 때 문인 최충이 세운 게 뭐죠? 구제 학당으로 이 사람이 시옷 따가지고 만든 게 시옷 따서 문헌 공도 이렇게 부르게 돼요. 시호가 문헌이에요. 알겠죠? 문헌공의 학교다. 문헌공도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11개 학교에 세워서 12개 학교 확립이 된 거예요. 중기 때. 자, 그러니까 중앙에 있었던 국립학교 국자감의 관학교육이 위축되었습니다. 왜요? 안 들어가고 누구 문화에 들어가서 배워요? 이 사람 문화에 들어가서 배워버리죠? 맞지? 왜요? 이 사람이 옛날 무슨 출신일까요? 그렇죠. 지공거 출신이에요. 몬디 지공거는 최초 쌍기였고요.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최충이 또 지공거 출신인데 여러분 지공거가 뭐죠? 과거 시험 주관자죠. 출제자. 오케이? 총주관자예요. 그냥 당연히 이 사람 문화에 들어가서 배우면 어때요?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 사립학교가 굉장히 뜨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왕 보세요. 안 되겠다. 국자감의 전문 강좌 7제를 설치하고 장학재단 양용고를 더 관학의 기반을 강화하도록 하시오. 하고 있죠? 관학 부흥책을 말합니다. 이거 무슨 왕일까요? 여러분들? 고려 때? 여러분 예부가 뭐 하는 기관이에요? 예부. 고려 이성육부체제에서 예부. 하도 안 해놓은구만. 예부는 학교와 과거를 주관하는 부서예요. 알겠죠? 읽어보기라도 해요. 외우지 안 해도. 오케이? 학교와 과거를 주관하는 게 예부고 왜 이거 한 왕이 그러니까 지금 써있는 왕이 예종이에요. 예종. 그러면 신하들이 왜 이 왕은 예종 이렇게 붙여준 거예요?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개혁이 많으니까. 그래서 예종 붙여준 거예요. 지낸 게 아니야. 맞죠? 맞아요. 그래서 예종, 특히 예부제에서 많이 하는 학교 과거에 대한 업적이 많다. 그래서 예종 이렇게 붙여준 겁니다. 자, 여러분 예종에서 정치사에서 얘기 하나 있어요. 하나. 예종 아빠가 누굴까요? 고려 숙종. 이때 여러분 여진족 친이 받아서 편성한 게 뭐 있었어요? 별무반 끌고 아들 예종 때 윤관이 이거 끌고 어때요? 여진 토벌하러 가죠. 맞죠? 몇 번이에요? 2번. 졸라 어렵죠?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어때요? 예종 때 문화업적도 공부해야 되고 예종 때 대외적업적, 정치사업적도 같이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두 개 같이 맞춰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이거 내가 쉽게 풀었다 그러면 진짜 공부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찍었다 그러면 그래도 조금 머리에 있는 거니까 그래서 좀 봐주시고. 그러면 1번은 언제예요? 신진사대부의 성리학이 수용되었다.
딱 무순항이라고 좀 보기 힘들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건 원간섭기하고 고려 말기. 그러니까 근데 특히 신진사대부가 굉장히 어때요? 굉장히 팍 뜨는 시기는 언제예요? 공민왕이고 신진사대 그러니까 성리학이 최초로 수용되는 게 여러분 안양이라는 성리학자가 가져오거든요. 그땐 충렬왕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그냥 원간섭기하고 고려 말기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 어쨌든 이거 못 들어가잖아요. 이건 고려 중기니까. 3번은요. 어때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3번 딱 원간섭기 충렬왕 때죠. 그러니까 1, 3이 약간 어때요? 약간 비슷한 시기고요. 4번은요. 조선세종이죠? 조선세종. 됐습니까? 넘어갑니다. 자, 51번. 다음의 문항제가 간행된 시기의 역사가 사실 유네스코 지정 기록유산이고요. 간행년도예요. 땡땡땡땡년. 일부러 안 쓴 거 일부러. 자, 간행 장소는 청주 흥덕사고요. 흥덕사. 자, 의 독일 구텐베르크가 인쇄한 채보다 70년을 앞서 간행된 미출세요. 이게 키워드예요. 현존하는, 현재 존재해요. 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로 찍어낸 판이다. 뭘까요? 불경서입니다. 직지, 심체, 요절. 그래서 흥덕사는 지금 없어요. 덜터만 남아있어서 흥덕사 지에다가 뭘 만들었냐? 직지, 심체, 박물관 만들어놨어요. 오케이? 그래서 어쨌든 직지, 심체, 요절. 이게 언제 간행됐죠, 여러분들? 이거 외워야죠, 뭐. 1377년이거든요? 언제일까요? 고려 우왕 때예요. 고려 우왕 때. 그러면 고려 말기 아닙니까? 이때 해당하는 거 옳은 거 그러면 뭘까요? 우왕 때 여러분 특히 어느 나라에 침이 많았어요? 외구 침이 많았죠? 그렇죠? 이때 화포를 장착해서 톱을 한 사람이 누구예요? 최무선. 그쵸? 진포대첩. 몇 번이에요? 1번. 오케이? 이것도 어때요? 이 문제도 문화사, 정치사 짬뽕 문제예요. 그래서 50번, 51번 별표 쳐놔요. 됐습니까? 일단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 52번 볼게요. 자, 가나 시기의 사회 모습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고 있습니다. 자, 가. 부모의 유산은 자녀에게 골고루 미출세요. 골고루 키워드죠. 또 태어난 차례대로 미출세요. 태어난 차례니까 남녀 뭐 구분이 안 해요. 오케이? 자, 태어난 차례대로 호적에 기재했다. 자, 그러면 어느 시대부터 어느 시대까지예요? 고려부터 조선전기. 알겠죠? 고려부터 조선전기. 자, 재산은 반드시 큰아들이 지내야 된다는 의식이 확산되었고 재산 상속에도 큰아들이 우대를 받게 되었다. 이건 17세기 이후 조선 후기죠. 그러면 훈구살림 중에 둘 중 누구의 영향이에요? 살인파 영향이에요. 살인파. 살인파가 완벽히 집권하는 게 무슨 왕때예요? 선조 때야. 그럼 선조는 16세기 말 때 군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다음 17세기 때부터 어때요? 살인파들이 붕당 형성하면서 성리학을 급히 확산시켜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나와 같은 말이 나오는 거야, 여러분들. 성리학에서는 모든 걸 수직적 구조로 나눈다 그랬죠? 누구와 누구도 수직으로 나누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도 수직으로 나눠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제가 맨날 종합반 때 얘기하는 게 뭐예요? 여자분들은, 응? 그치? 한국 남자가 아니고 뭐야? 살인파를 싫어야 된다니까? 저 살인파 때문에 이게 뭐야? 가부장제 강화된 거예요. 우리 한국 남자는 원래 남녀차별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가부장제적이지 않았어요. 알겠죠? 자, 하여튼. 자, 옳지 않은 거. 1번 맞아요? 처가의 호적에 입적한 사이. 맞죠? 2번. 맞아요? 외가 쪽에서 여러분 음서 혜택을 줬다는 것 자체가 차별을 하지 않고 있죠? 맞죠? 2번도 맞고. 3번은요? 맞아요? 부계이지의 족보를 편찬한 할아버지. 조서 후기니까 맞네요. 맞죠? 4번 왜 틀렸어요? 어디만 해당해요? 그렇죠. 나에만 해당하죠. 그렇죠? 4번이 정답입니다. 잘 알아두시고요. 자, 53번. 다음은 고려시대 때 만들어진 사회시설들에 대한 서술이다. 기관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1번은 우리 아까 사료에서 봤는데 맞아요? 틀려요? 개경, 서경, 시모, 설치, 곡식과 배를 사들였다가 가벼운 파라 물건의 안정을 도모했다. 의창이 아니고 뭐예요? 상평창. 틀렸죠? 그럼 2번도 틀렸죠? 2번 틀렸죠. 이거는 의창. 흑창, 의창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됐습니까? 3번 맞죠? 3번이 정답입니다. 됐습니까? 궁중의 의료를 담당하던 기관이다. 이건 태의감이에요. 해민국은 여러분 약국이죠, 약국. 그쵸? 약국. 그것도 궁중이 아니에요. 서민 대상으로 약을 풀어주던 거예요. 그래서 4번 틀렸어요. 자, 3번이 정답이니까, 여기 뭐 단순 암기 문제예요. 그래서 다효질라 하지 마시고,
1, 2, 3번은 좀 알아둡니다, 우리가. 왜냐면 1번, 2번, 3번은 다 기출이 됐던 거고 4번은 정답으로 나온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4번은 그냥 아 그랬구나 하고 넘어가시고 1, 2, 3번 정확히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자, 그 다음에 54번 볼게요. 자, 별표 치고요. 다음에 보기와 같은 성향을 띤 신분이 고려의 지배계층으로 있었을 때 역사적 사실이죠. 자, 첨의부 밀직사 등의 고관직을 독점했다. 혹은 위에다 또 도평의사사도 써주시고요. 도평의사사도 써주시고 첨의부 밀직사 위에다가 도평의사 써주고 정방도 써주세요. 정방. 자, 이런 아주 중추기구들을 다 독점했대요. 근데 우리는 첨의부 밀직사? 이런 거 언제 배웠어요? 우리는 원래 중서문화성 중추원 이런 거 있잖아요. 원간섭기 가면서 어떻게 돼요? 바뀌었죠? 맞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불법적으로 토지를 겸병하여 확대하여 대토지를 소유해버렸다. 그래서 농민이 막 몰라가죠? 이런 걸 농장이라 그래요. 일반적으로 문화적 또는 유학적 서양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죠? 이럴 필요가 없어요. 왜? 이들은 다 뭐의 혜택을 받아요? 음서 혜택을 받고 원의 비호를 받아요. 그러니까 높은 관직을 계속적으로 세습해 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세요? 이거 다 통칭 뭐랍니까? 이런 것들 누렸던 계층을 뭐라 그래요? 권문세족이라 했죠? 자, 그럼 원간섭기 여러분들. 원간섭기 때 바르게 서술한 것은 정답은 쉽죠? 그래요. 4번. 1번 언제예요? 그 전이잖아요. 대몽 항쟁기잖아요. 맞죠? 오케이. 그러면 대몽 항쟁이면 무슨 집권기 때예요? 무신집권기 중에서도 최씨 무신집권기 중에서도 최후. 알겠죠? 오케이. 2번은요. 개경에 나성이 축주되었다. 나성 왜 만들었어요? 거란침입 대비죠. 맞죠? 현종이에요. 정확히 2번은 현종. 거란침입 이후의 현종. 그러니까 고려 중기에 가깝고요. 문벌귀족이 집권했을 때잖아요. 여러분 2번은. 그 다음에 3번은요. 무조건 뭐예요? 농민난이면 그쵸. 무신집권기 맞죠? 그래서 3번 뭐 특별히.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55번. 고려의 교육제도를 탐구하려고 할 때, 자, 의문점으로 적절하지 못한 건, 그러니까 고려의 내용이 아닌 거 찾으시면 돼요. 몇 번이에요? 쉬웠어요. 그쵸. 1번 독서산품과. 이게 뭐예요? 통일신라 하대 때 시행했던 거지만, 그죠. 그래도 우리가, 이제 일종의 과거를 뭔가 도입하려 했던 노력이었죠. 그죠. 알고 계시고. 자, 그 다음에 56번 봅니다. 물론 여러분 그림 문제는 잘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잘 알고 계시고. 자, 가가 뭔지 압니까 여러분들? 이게 원래 번쩍번쩍거려요. 칼라로 보면. 뭘 채운 거예요? 겉면 파가지고. 은을 채워놨어요. 그래서 은입사라 그래요. 그래서 가는 은입사 기술로 만든 청동정병이에요. 청동정병. 얘는 향로 같은 거예요. 그럼 1번 봅시다. 청동바탕에 은으로 장식무늬를 넣어 제작되었다. 맞죠? 이거 어느 나라에서 배운지 압니까? 그쵸, 송에서 배운 거예요. 가로치고 송 써주시고. 중국 한족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거란과 교류했어 봐요. 송과 교류 안 하고. 우리도 거란과 똑같은 야만이 됐을 거야. 어? 다 이제 이게 당연히 여러분 당연히 중국 한족과 교류해야지 문화가 발달해요. 경제도 발달하고. 각종 농업 기술도 다 그쪽에서 받아둔 거야 우리가. 그러니까 성리학자들이 그런 주장을 했던 거고요. 자, 2번. 자, 이거 여러분 월정사 있어요. 5대사는 월정사. 근데 이제 각이 8개거든요. 그래서 8각 9층짜리, 8각 9층 석탑에서 다각다층탑이라 그래요, 이걸. 우린 다각다층탑 만든 적이 없어요. 어느 나라에서 배운 걸까요? 당연히 또 중국에서 배웠죠? 송. 가로치고 또 송 써주세요. 송과 교류하기 시작한 왕이 누구예요? 광종이에요. 그러니까 광종 때 만든 탑이에요. 2번 봅시다. 맞아요, 틀려요, 지금. 틀렸죠? 그쵸? 그러면 이번에 원의 영향을 받은 석탑으로 조선시대 원각사 10층 석탑이 원형이 되었다. 이건 굉장히 화려해요. 각이 없어요. 화려합니다. 뭘까요? 경천사 10층 석탑. 써놓으세요. 이번에 경천사 10층 석탑. 이번에 경천사 10층 석탑. 자, 다는 뭐예요, 여러분들? 원래는 우리 고려 순수청자였죠. 근데 자, 은입사 기술이 막 들어오죠? 그래서, 이 겉면 파가지고 무늬를 넣으면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만든 다가 무슨 청자라 그래요? 상감 청자라 하죠. 3번 고려인이 창안한 독특한 상감기법으로 만들어졌던 청자이다. 맞죠? 그래서 무신 집권기까지 쭉 유행했고요. 자, 라는, 여러분들, 라는 이런 건 불화라고 합니다. 불교 그림이에요. 자, 4번 볼게요. 꼭 외울 필요 없어요.
9급에서 나온 적이 없으니까. 해여의 양류 관음대로 고려불안적인 대표적인 걸자이며 밑주세요. 권문세족의 구복적 요구. 무슨 뜻이에요? 일종의 뇌물이에요. 승려들이 갖다 바친 거예요. 여러분 관음보살, 여러분 관음보살. 양류 관음도는 관세음보살 있죠. 그 보살을 그린 거예요. 관음보살이 뭘 주관하는 보살이라고 했어요, 제가? 현세 복을 주고 현세를 주관하는 보살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복 받으세요 하고 준 거야. 알겠어요? 자, 그래서 4번도 맞고요. 자, 2번만 틀렸는데 정답이 되게 중요합니다. 정답 부분이요. 알겠죠? 시험 계속 나와요.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알아두시고. 자, 57번 봅니다. 자, 다음 같은 주장. 이건 뭔지 쉬울 겁니다. 근데 좀 다른 유형의 문제다, 여러분들. 시기예요, 시기. 이거 뭐예요? 키워드는 한번 봅시다. 지금의 불교계를 보면 아침 저녁으로 행하는 일들이 비록 부처의 법에 의지하였다고 하나 미추세요. 자신을 내세우고 이익을 구하는데 열중하고 세속의 일에 골몰한다. 지금 뭐야? 승려들이 뭐야? 왕실과 귀족과 결탁에 사치스러워졌다는 뜻이에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들은 도덕도 닦지 않고 옷과 밥만 허비하니 비록 네가 승려라 하더라도 네가 그치? 네가 무슨 덕이 있냐? 하루는 같이 공부하는 사람 10여인과 약속했다. 미주치입니다. 마땅히 명예와 이익을 버리고 뭐예요? 궁중과 왕실에서 이제 뭐예요? 귀족층에서 탈피하여 살림에 은둔하여 산으로 가서 같은 모임을 맺자. 그래서 거기서 항상 참선을 하되 지혜를 고른 데 힘쓰고 예불도 하고 경전도 읽어서 힘들어 일하는 것을 일까지 각자 맡은 바 임무에 따라 경영한다. 이거 무슨 결사운동이에요? 수선사 결사운동이죠. 자, 누가 말했습니까? 진울이니까 무신직권기죠, 여러분들. 그쵸? 최씨 무신직권기 아니에요. 그럼 무신직권기 때 해당하는 건 1, 2, 3, 4 중에 뭘까요? 무조건 뭐야? 거의 정답은 1번. 그치? 1번. 2번은 언제예요? 교를 중심으로 선을 포용할 때요. 누구의 누구? 의천이죠. 그죠? 의천이니까 고려 중기. 문종과 숙종 때고요. 3번 건문세종 나으니까요. 원간섭기. 그죠? 원간섭기 되면 어때요? 원나라 불교가 들어오니까 이전까지의 개혁운동, 결사운동이 다 중단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나라 때문에 어떻게 돼요? 우리 불교가 사치스러워지죠? 또 건문세족과 결탁해서 어떻게 돼요? 부패해요. 그래서 성리와 같은 어때요? 탄압을 받은 거잖아요. 자, 4번은요. 아까 얘기했어요. 국사 왕사제도는 승과를 합격해서 높은 지위에 오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과거 제도를 도입한 인물이야. 누구예요? 광종. 그쵸? 고려 초기 4번은 광종. 됐죠? 그래서 각 시기별 잘 알아두시고. 됐습니까? 좀 일어나. 좀만 때려주세요. 일어나요. 자지 말고. 응? 자, 58번. 다음 역사서에 대한 설명 옳은 것. 자, 지난 개축년 4월에 미추시세요. 구삼국사를 얻어서 그곳에 있는 동명한 본기를 읽어보니 그 신기하고 이상한 사적이 세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를 넘고 있었다. 자, 그러나 역시 처음에는 믿지 못하였으니 귀신이나 허구로 의심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여러 번 거듭있고 음미하여 점차 그 근원을 찾아보니 미추시세요. 그것은 허구가 아니고 동명왕이 이룬 허구가 아니고 신성함이며 귀가 아니라 신이었다. 진짜다라는 거예요. 하물며 국사나 있는 사실을 그대로 쓰는 글이 어찌 그 사실을 함부로 했었겠냐. 또 동명왕의 사적은 변화가 신기하고 이상한 것으로 여러 사람들의 눈을 현혹시킨 게 절대 아니고 실로 나라를 창건한 신성한 자치이다. 이러한 사적을 미추시세요. 기술해 두지 않으면 훗날 무엇을 볼 수 있을 것인가. 여기서 비판하는 책이 뭘까요? 그래, 삼국사기 깐 거예요. 삼국사기 때 고구려냉이 축약됐죠. 그쵸? 그래서 요걸 까고 만든 책이 뭡니까? 동명왕편이었죠, 여러분들? 그쵸? 이거 동명왕편 사료예요. 동명왕편 역사서입니다. 그럼 몇 번이에요? 동명왕편에 대한 역사서. 뭔가 우리 고구려를 강조하고 있죠. 만주벌판을 찾을 고구려. 그럼 뭔가 자주의식이나 이런 거 고르시면 돼요. 몇 번? 2번이죠, 2번. 그쵸? 2번. 1번은요, 여러분 뭐예요? 1번. 고려왕조실록이에요. 고려왕조실록. 태조 이후부터 쭉 편찬했는데 거란 침입 때 개경 침입해가지고 불타버려요. 그래서 거란 전쟁 다 끝나고 현종 때 편찬한 게 몇 대 실록이었어요? 7대 실록. 근데 현존하지는 않죠. 언제 어떻게 없어졌는지 확실하지 몰라요. 그냥 임진왜란 때 불탄 걸로 추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대 실록이 언제 없어졌냐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시험에. 못 나와. 추정이니까요, 추정. 알겠죠?
자, 3번은요. 아까 말했잖아요. 대의명분. 그렇죠. 사략. 그렇죠. 3번은 이재현의 사략. 성리학적 사관. 대의명분 사관. 사략. 3번은 사략. 4번은 뭐예요? 그렇죠. 삼국사기. 이것도 별표 쳐놓읍시다. 동명한표 사륜 요거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요거 눈에 많이 익혀두시라고요. 자, 59번 볼게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 불교 종파가 유행했을 당시 어느 시기냐? 계속 시기 문제죠. 왜 이렇게 시기 문제를 제가 많이 넣었다고요? 요새 추세라고요. 알겠죠? 많이 익숙해 주셔야 돼요. 자, 불교식의 폐단 시정하기에 흥왕사 중심으로 혁신운동이 전개되었다. 흥왕사 나왔으니까 누구예요? 의천. 그래서 교단통합운동을 펼쳤죠. 자, 그럼 고려 중기네요. 고려 중기에 해당하는 거 몇 번이에요? 4번이죠. 우리 고려 중기 때 집권계층이 뭡니까? 문벌 귀족층이었고, 문벌 귀족층은 특정 가문이 권력을 세습해 나가는 건데, 여러분 특권이 뭐라고 했어요? 2개. 음서와 공음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3번은 왜 안 될까요? 이항법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고려 말이에요. 무슨 항이라 정확히 꼬집을 수는 없어요. 고려 말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 그냥. 2번은요. 주로 고구려 계승 의식을 표방한 역사사가 편찬되었다. 고려 초기나 혹은 무신 집권기. 그렇죠? 그러니까 안 되죠, 이것도. 1번은요. 이것도 진울 나왔으니까 언제예요? 무신 집권기죠. 됐죠? 그러니까 가장 적합한 시기는 사실상 4번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60번. 자료의 설명은 행정구역입니다. 망이망소에는 향부곡과 더불어 고려시기 특수행정구역 중 여기에 살고 있었대요. 무신집권기 망이망소에가 난을 일으키자 정부는 회유책으로 현으로 올려주었지만 다시 난을 진압하여 원래대로 복귀시켜버렸다. 하지만 이를 계기로 조선으로 가면서 향부곡소라는 특수행정구역이 폐지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내가 미쳤나봐. 소를 써버렸네. 그쵸? 향부곡과 이것이 이렇게 바꿔야 되는데 미안합니다. 실제 시험에 이러지 않겠죠. 자, 아무튼 여러분 소입니다. 소. 자, 기억 천민신분이 거주한 지역이었다. 아까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 아까 풀었죠. 니은은요. 맞죠? 아까 막 철소, 은소 많이 있었잖아, 여러분들. 금소. 자, 니은 맞고 디귿은요. 조심해야 돼요. 지방관들은 어디만 파견돼요? 주군현이야, 주군현. 알겠죠? 그래서 디귿 누가 그럼 직접 다스렸어요, 여기? 세금 수취하고. 향리들, 그쵸? 향리들. 리을은요, 맞죠? 이것뿐만 아니라 2개 또 뭐 있었어요? 하나는 과거 못 봐요. 또 하나 뭐 있었어요? 응? 더 많은 세금 납부의 의무가 있었죠. 맞죠? 그래서 니은과 리을 4번이 정답입니다. 조금 어려운 거 하나. 뭐 9급에서는 나온 거 본 적이 없는데 고려시대 때 도에 파견된 지방관 뭐라 그래요? 안찰사. 그죠? 안찰사는 근데 여러분들 조심해요. 경직이에요. 수도경차죠. 경직이에요, 경직. 경직이 뭐예요? 거주는 어디 하는 거예요? 서울에 하는 거예요. 개성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시로 뭐 하는 거예요? 도를. 순찰하는 거예요. 알겠죠? 안찰하는 거예요. 돌아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안정된다, 안 된다 그냥 순찰하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직이에요? 아니야, 여러분들 순찰직이야. 그러니까 어때요? 거의 임시직이고요. 6개월밖에 안 해요. 오케이? 고관도 아니에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고려시대 때 지방행정의 중추들은 누구예요, 사실? 그렇죠. 주군현에 파견된 수령 혹은 향리들이죠. 맞죠? 안찰사 따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근데 조선시대 가면 이 안찰사가 뭘로 바뀌죠? 관찰사, 이거 엄청 고관직이죠? 맞죠? 그리고 이제 지방에 거주를 하죠. 맞죠? 그래서 만들어준 게 뭐냐면 감명이에요. 감명. 이거 조금 7급이에요. 7급. 그래서 관찰사를 감사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감사. 좀 더 들어가려고 했는데 짜증날까 봐 안 할게요. 이거 관련 문제 조선시대 나오면 해줄게요. 알겠죠? 왜냐면 여기서 또 얘기하는 게 막 경절이 막 이런 것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건 조선 가면 아마 지방행정 문제 있을 거예요. 그때 좀 정리를 제가 해줄게요. 그러니까 일단 넘어갑시다. 자, 아무튼 간에 자 60번은 정답 나왔고요. 61번. 자, 기역 세력은 호족, 육두품, 개국공신 계열 출신들이며 각종 특권으로 권력을 장악했다. 누구예요, 누구? 출신들이래요, 출신들.
누굴까요? 호족, 육두품, 개국공신 계열 출신들이고 권력을 세습해 나갔대요. 문벌 귀족이죠. 그죠? 기억은 문벌 귀족. 그러니까 호족이나 육두품 중에서도 어때요? 개국공신 혹은 과거에 합격한 자. 그죠? 그래서 높은 관리가 돼서 음서로 관직을 계속 세습해 준 거죠. 니은은 누구예요? 이건 쉽죠? 권문, 세족, 통치 이렇게 부릅니다. 자, 바르지 못한 것은 뭐가 정답일까요, 여러분들? 말도 안 되는 말이 지금 하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 3번이죠. 그치? 그러면 니은. 고려 말에, 고려 후기 때 한미한 지방의 지방 세력에서 이제 중앙으로 과거를 통해 올라온 사람들 무슨 사대부? 새롭게 왔으니까요. 그래요. 신진 사대부들이죠. 걔들을 막 끌어올려준 게 무슨 왕이에요? 공민왕. 그쵸? 공민왕. 그래서 막 성균관을 순수 유교교육기관으로 개편했다 이런 거 배웠잖아요. 거기서 막 배출한 거예요. 됐습니까? 자, 넘깁니다. 자, 62번. 다음은 고려의 승려들의 활동에 대한 설명이다. 이제 좀 지겨울 거 알았는데 지겨워야 돼요. 완벽히 머리에 집어 넣으셔야 돼. 흥왕사에서 화엄종 중심으로 법상종 비롯한 각지의 교종을 통합하고자 했다. 맞죠? 그쵸? 누구예요? 누구? 의천. 그쵸? 교단 통합운동. 나는요. 명리에 집착하는 당시 불교 폐달을 지적하고 순천 송광사에서 이를 개혁하려는 실천운동을 전개했다. 승려들아 산으로 가서 직접 노동하자 실천하자 뭐예요? 수선사 결사운동이니까 진울이겠네요. 그쵸? 자, 1번 아미타 신앙은 어느 시대 때 누구예요? 통일신라 때 불교 대중에 노력한 원효죠? 틀렸고 정토종 이렇게 불러요. 2번은요.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죠? 이 원간섭기 가면서 결사운동들은 다 중단돼요. 알겠죠? 이 원의 사치스러운 라마불교 막 들어옵니다. 그래서 2번 틀렸어요. 건문세족이 후원을 받은 적 없습니다. 그럼 뭐라 바꾸시면 될까요? 무신정권의 후원을 받았다. 수공업품 생산 주력했다 지워요. 알겠죠? 그냥 나의 문구 다 지워버리고 무신정권의 비호를 받았다. 이렇게 바꿔야 된다고요. 그럼 맞다고요. 나온 적 있어요. 한 두세 번. 무신정권의 지원을 받았다. 3번. 자, 성리학을 수용할 수 있는 서상적 기반을 마련했는데 이거는 유불일치설과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유불일치설은 조계종에서 한 거예요? 여러분들 천태종에서 한 거예요. 조계종이니까 가가 아니고 나에 해당하겠죠, 사실. 그 나 자체에 대한 것도 아니지, 사실. 왜냐면 나는 진울이니까. 그 제자 해심이 한 거잖아요. 몇 번이 정답이에요? 그렇죠, 4번. 노동과 선의 수행 강조는 지왕민의 지지를 받았다. 근데 한계점이 좀 뭐라 그랬어요? 경전. 그렇죠? 경전 연구가 조금 한계점이니까 그걸 극복한 게 아까 누구라고 했어요? 요새 스님이라 그랬잖아요. 백년사결선. 알겠죠? 그럼 무슨 진울은 그러면 정권만 비호를 받고 지방민 지지 안전 없음 이거 아니에요. 이분법적으로 끊지 마요. 알겠죠? 약간 보완한 게 백년사결선 운동이라 그랬습니다. 자, 4번이 가장 적합하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63번. 자, 가라 시기별 고려 유학의 성격입니다. 최승로가 활동했더니 여러분 성종이니까 고려 초기. 그렇죠? 10세기죠. 10세기. 자, 그 다음 최충과 김부식이 활동했을 때요. 최충은 목종 때부터 문종까지 쫙 활약한 인물이에요. 그 다음에 김부식은 인종 때 활약했죠. 그러니까 고려 중기 유학이죠. 약간 보수적으로 변합니다. 자, 최자 이규보. 이규만 알아두시면 되죠. 무신 집권기. 약간 유교가 어때요? 쇠퇴하는 시기예요. 그죠? 자, 근데 유교가 새로운 신유학으로 막 부활해서 어때요? 성리학적으로 발전한 시기죠? 고려 말기입니다. 원간섭기 때부터 고려 말기까지 고려 후기 부분입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옳은 것은 1번 틀렸죠? 그쵸? 최승로가 올린 시무 28조에 뭐라고 써 있었어요? 구태여 꼭 중국의 제도나 중국의 사상과 똑같이 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실정에 맞게 고치십시오.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 틀렸고. 자주적 이렇게 쓰셔야죠. 2번은요. 주자가래하고 서학은 여러분 어떤 교재인 줄 알아요? 성리학의 실천을 위한 교재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성리학 보급과 동시에 들어왔겠죠. 그리고 주자 자체가 뭐 만든 놈이에요? 남성의 주자 자체가 성리학을 만든 인물이잖아. 근데 어떻게 나와요? 그죠? 못 나오죠? 자, 3번은요. 자, 시문을 중시하는 귀족의 취향에 알맞았다. 여러분 다는 유교가 뭐하는 시기? 쇠퇴하는 시기. 다는 무신집권기니까. 자, 몇 번이 정답이에요? 4번. 이게 성리학 아니에요. 본래 훈고학적 유학은 어때요? 그냥 쓰는 글만 쓰는 거예요. 근데 어때? 그게 없어요. 세상의 이치를 설명하는 철학이 없어요.
그걸 가미시킨 게 뭐야? 성리학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와 기 배웠잖아요.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됐죠? 자, 64번. 이거 뭐 쉽습니다. 빨리 골라보세요. 고구려 계승시 강하게 나타나고요. 선종을 중심으로 교종을 통합하려는 조계종파가 등장했대요. 어디에요? 당연히 그렇죠. 나죠. 2번이죠. 이건 쉽죠? 나 조계종 창시. 자, 65번. 다음은 어느 역사서의 편찬 목적을 밝힌 글이다. 자, 이와 같은 사관으로 쓰여진 역사서가 아닌 것. 또 지금 3번째 나왔어요, 여러분들. 키워드는 밑에서 4번째 줄. 동명왕이 이른 실록. 뭐야 이거? 동명왕편. 동명왕편은 약간 어때요? 자주적 사관들이죠? 그러면 자주적 사관이 아닌 거 골라보세요. 물론 이건 조선시대도 조금 알아야지 확실하게 풀 수 있는 거긴 합니다. 근데 답은 쉽게 해줬어요. 제가 몇 번? 4번. 기자실기는 어떤 책이에요? 중국 기자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발전했다는 책 아니에요? 맞죠? 율곡이이가 썼고. 이거는 약간 중국에 대한 너무 사대주의 책 아닙니까? 사대주의 책. 진짜 근데 5,000원짜리 율곡이 넣을 때 있잖아요. 진짜 반대했었어요. 몇몇 학자들이 요거 때문에. 사대주의자 아니냐. 또 그렇게 보기에는 좀 그 시대 상황 자체가 좀 어때요? 어쩔 수 없어요. 성리학 자체가 그런 이론이니까. 너무 또 그러면 안 되죠. 그렇지? 자, 현대의 관점에서 너무 또 그렇게 비판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봐도 5,000원짜리 율곡이 들어간 건 좋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좀 빛낸 인물이니까. 암튼 4번이 틀렸어요, 여러분들. 1, 2, 3번은 다 어때요? 약간 우리 자주적 사관이에요. 자, 66번. 고려시대 백정은 여러분 농민이에요. 농민 계층에 대해서 바른 것. 일단 4번은 당연히 안 돼요. 4번 어느 시대예요? 조선. 그쵸? 조선. 1번은요. 활구 등의 화폐를 이용한 상업활동을 활발히 했다. 말도 안 되는 문구죠. 일단 고려 때는 화폐 유통 자체도 활발히 유통되지 않았어요. 지방 자체는 거의 유통이 안 돼요. 중앙에서만 쓰여요. 개경에서만. 오케이? 그래서 하여튼 1번은 여러분 틀렸다. 그리고 백정들, 여러분 이 농민들 자체는 화폐를 사용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나마 귀족만 거의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1번은 완전 틀린 문구예요. 자, 2번 중앙과 국경 요충지에 배속되어 군인전을 지급받았다. 이건 뭐예요? 군인인데 여러분들 2번은 이 고려 때 중앙군이죠. 중앙군이 뭡니까? 국왕호위하는 이 군이죠. 그 다음에 국경 방비하는 게 뭐예요? 수도나 국경, 교대로 방비하는 게 육위예요. 여기 소속된 군인들이 여러분 2번에 해당하지. 중앙군 2군 6위. 오케이? 중앙군 2군 6위. 군인전 왜 줬죠? 직업을 이어받으라고 준 거잖아요. 오케이? 자, 몇 번이 정답이에요? 3번. 답은 뭐 어렵지 않았죠? 자, 마지막 67번입니다. 자, 요거 하고 이제 조선 들어갈게요. 자, 다음은 불교 사상의 시대적 흐름이다. 기억. 하나 속의 우주의 만물을 아우르는 사상이 제기되었다. 이게 뭐예요? 화엄종이에요. 그래서 화엄종의 논리가 뭐예요? 화엄일승 법계도예요. 그걸 딱 풀었으면 뭐예요? 하나가 전체요, 전체가 하나다. 그쵸? 그래서 일찍다 다지길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을 겁니다. 자, 이거 누구의 누구? 어떤 승려예요? 의상이죠? 그죠? 의상. 자, 1번 화엄종이 성에 가던 시기에 전제왕권이 수립되었다. 맞잖아요, 여러분들. 문무왕, 신문왕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1번 맞고. 자, 니은 스스로 사색하여 진리를 깨닫는 걸 중시하고 개인과 정신계를 찾는 경향이 강한 거는 불교 중에 여러분 교종의 선종이에요. 선종파. 참선하는 거죠? 자, 2번 봐요. 뭐야 이거. 자, 2번. 자, 화엄종 즉 교종이에요. 교종 중에 하나였죠. 화엄종과 그 다음에 뭐야 니은 선종을 통합하기에 원효는 화쟁사상을 내세웠다. 맞아요? 물론 의천이 화쟁사상을 도입해서 교선을 통합하려는 건 맞는데 지금 2번 문구는 뭐라고 써있어요? 원효가 하려고 했다라고 써있죠? 틀렸지. 원효는 이런 게 아닙니다. 제가 뭐 했어요? 그 유식과 얘기했죠? 유식과 중간에 요거 해소했죠. 맞죠? 무슨 뭐 교종과 선종 통합 노력은 아니죠. 2번 틀린 말. 자, 3번 여러분들. 교감겸수 나왔어요. 디귿 교감겸수 하니까 누구죠? 고려 때? 의천. 3번 보세요. 의천의 교감겸수는 중앙정부의 권위를 약화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뭐야 이거? 맞아요? 무슨 이상한 소리 하고 있죠, 그치? 이상한 개소리 하고 있잖아요. 의처는 누구 아들이에요? 왕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 흥왕사나 국청사도 당연히 누구의 지원으로 만들어졌을까요? 다 왕, 그쵸? 지 아빠하고 숙종은 지 형제야. 다 그런 업적으로 된 거지 무슨 중앙정부의 권입니까? 말도 안 되죠. 그냥 제가 그냥 지어낸 말. 자, 리을 정해쌍수 나오니까 누구예요? 진울의 조계종. 미음은 같은 시기 때 정해쌍수의 보완을 하는 백년사를 싸운다고 했죠? 4번 봐요. 신진사대부의 후원으로 교세가 크게 성장하였다. 말도 안 되죠. 그치? 이것도 제가 지어낸 말. 그럼 정답 몇 번? 1번밖에 없는 거예요. 1번.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고려했습니다.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렇게 풀어봤고요. 뒷부분에는 문화 문제가 많았어요. 그죠? 문화 문제 좀 잘 알아두세요. 자, 그래서 이제 조선입니다. 35페이지 보면 근세와 근대사의 태동이라 해서 조선 전기 후기를 같이 뭉뚱그려놨는데 막 섞인 게 아니고 조선 전기 문제, 전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 다음에 조선 후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하고 섞어놨어요. 또 뒷부분은. 그래서 총 몇 문제라고 했죠? 160개였나? 맞지 않아? 약 160개 정도 됩니다. 엄청 많아요. 아닌가? 아, 미안해요. 몇 문제? 117문제네요. 117문제. 그래서 이렇게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2문제만 풀고 좀 쉴게요, 여러분들. 2문제만 풀고 한 15분 쉴 테니까 잠 좀 깨세요. 왜 이렇게 잠을 많이 주무시냐? 응? 아, 오늘 진짜 늦을 뻔했어요. 진짜. 제가 몇 시에 일어났지? 4시 반에 일어났는데 씻느라 좀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늦게 나왔는데 버스를 놓친 거예요. 차는 안 가져오거든요, 대구 올 때. 버스 놓쳐가지고 딱 갔는데 왜 늦을 뻔했냐면 서울역에 딱 내렸잖아요. 내려가지고 막 뛰어갔거든요. 6시 반차를 타야 돼요. 근데 25분이었어요. 차표도 안 끊고. 막 뛰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이 서울역 가면 여러분들 가봤죠? 이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분들이 많아요. 알죠? 그지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딱 가로막았어요, 진짜. 딱 가로막더니 담배 하나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담배를 줬죠. 빨리 급하니까 원래 안 줘요. 뭐야 이 새끼야 막 이렇게 가거든요. 내 돈 내고 가는데 뭘 줘. 그래서 담배 빨리 급하니까 빨리 줬는데 또 하는 100원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100원 줬어요. 100원 줬는데 500원만 이지랄 가지고 이씨 라고 하진 않았고요. 1000원 주고 왔어요. 1000원 주니까 보내줬어요. 완전 뭐 통행료. 세금 통행세. 씨. 근데 제가 옛날에 어떤 사람한테 들었는데 이 거지들도 여러분 그게 있대요. 조직이 있대요. 조직체가 있고 이 거지들도 지역마다 있잖아요. 이 뭐라 해야 되지? 조직체가 다 있어요. 다 연결이 돼 있대요. 연락망 체계가 확실하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거지가 돼가지고 거지에 입문하려면 절차도 있고요. 막 성인식 비슷한 것처럼, 그렇지? 나네 놀랬어요. 이런 게 있구나. 내가 제가 듣는 건 서울에서 거지들 짱이 어디냐면 영등포입니다. 영등포역. 영등포역 내려가면 깜짝 놀랄 거예요. 거기는 이제 우두머리들. 왜인지 알아요? 영등포역에서 밥을 제일 많이 줘요. 이 밥 주는 거 있잖아요. 단체에서 후원하는 거. 밥을 제일 잘 먹을 수 있는 데가 영등포예요. 그래서 내가 보면 우두머리, 그래서 거기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봐도 지방에서 딱 거지를 입문했는데 서울에 영등포 올라오면 좀 레벨을 많이 올려야 될 것 같아. 그죠? 아무튼 나중에 영등포 올라가면 봐봐요. 좀 달라 보여요. 지방 거지와 이 서울 거지들은 딱 달라요. 옷도 달라요. 그거 입고 있어요. 뭐냐? 노스페이스 막 그러고 있다니까? 노스페이스 입고 신발도 달라요. 대구역은 그지 별로 없잖아요. 대구 그지 가끔 보이거든요. 지나가면 옷이 달라. 그래서 걔들도 조직 체계가 있는 거. 이상한 소리 했네. 자, 아무튼 자, 여러분 1번. 한 2문제만 하고 좀 쉴게요. 자, 1번. 자, 이거는 당연히 이제 첫 문제니까 뭐가 나오겠어요? 조선 건국 과정. 이걸 낸 거예요. 알겠죠? 자, 간단히 여러분들. 간단히 조선 건국 과정 간단히. 자, 고려 말 누가 즉위했죠? 우왕이 즉위했어요. 그전 공미랑 시해됐죠. 죽었죠. 맞죠? 그리고 친원파 누가 집권하냐? 이이님 이런 사람이 즉위해요. 알겠죠? 그래서 각종 권력을 행사합니다. 그래서 우왕이 시켜서 제거한 사람이 누구예요? 이이님을 제거한 사람이 최영과 이성계 이이님을 축출해 죽인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둘이 이제 정권을 잡았죠. 이 둘은 언제 성장했어요? 그 전에 성장했죠? 맞죠? 공민왕 때 쌍성총관부 있죠? 여기 혁파할 때도 이제 군공을 세우고요. 또는 우리나라에 들어온 홍건적 침입했을 때 있죠. 그때나 혹은 왜구들 침입 격퇴하면서 쭉쭉쭉쭉쭉 권력이 상승했던 두 명입니다. 두 인물. 자, 근데 왜 갈라졌습니까? 이 둘이. 어떤 사건 때문에 갈렸어요? 우왕 때 있었던 명나라의 뭐 설치예요? 본래 원나라 가지고 있었던 천령 이북의 땅 있죠? 그걸 내놔라. 내놔라. 원이 망하고 명이 갔으니 그거는 본래 우리 땅이다. 내놔라. 이렇게 억지를 부리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최영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뭐라고 주장했어요? 명은 국가 촉이니까 지금 어떻다. 우리가 이길 수 있어. 그지? 명을 까자. 명을 까자. 근데 이제 최영의 개인적인 이유도 있어요. 공민왕 때 원래 쌍성총관부 회복하고 요동까지 우리가 잠깐 회복을 해요. 근데 명이 다시 빼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중심 장군이 누구예요? 최영이었어. 어렵사리 끝에 요동 먹었는데 다시 명한테 뺏겼으니까 열받잖아요. 그런 개인적인 이유도 있었을 거예요. 추론이에요, 추론. 그래서 최영은 까자라고요. 이성계는 뭐라 할까요? 요동 뭐라 그래요? 불가론을 내세우죠. 네 가지 이유를 들어서. 그치? 본디 명은 한족이었고 우리가 그렇게 심히 부딪힌 민족이 아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들의 의견을 들어주고 어쩌다. 일단 안정을 도모하고 나중에 되찾으면 된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누구의 입김이 셌어요? 최영의 입김이 셌죠. 왜? 최영과 우왕은 뭐 어때요? 뭐예요? 외척관계예요. 응? 우왕의 장인이 최영이라고요. 그냥 당연히 어때요? 최영의 의견대로 요동정벌을 누가 떠나는 겁니까? 그렇죠. 이성계가 떠날 수밖에 없죠. 이거 없어지고. 됐습니까? 자, 떠났는데 어떻게 되죠? 고심 끝에 88년 뭐 했어요? 화도 해군을 해버리죠. 그래서 자, 후방부대로 있었던 최영 장군과 그 다음에 우왕 두 분을 어떻게 해요? 축출해버리죠. 그리고 누굴 올려요? 잠깐 누구 올려요? 창왕 올리지만 곧바로 폐위시키고 누구 올립니까? 양왕을 올렸잖아요. 자, 올리고 이성계 주도하에 실시한 게 무슨 법이에요? 전법 실시해서 권문세족들의 경제적 기반 다 싹 없애버리죠. 그치? 자, 그랬는데 이제 여러분 두 개로 갈렸잖아요. 이런 과정에서 신진사대부가 두 개 갈린 거예요. 응? 위화도 해군이나 이런 거에는 다 적극 협조했는데 이제 과정법도 실시하고 이제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과정에서 자, 신진사대부에 누가 반발을 한 거예요? 온건파라 애들이 반발을 한 거죠. 대표자가 누굽니까? 정몽주였잖아요. 정몽주. 그쵸? 그리고 자, 이성계 뜻대로 이성계를 왕위를 추대하고 새로운 나라를 만든 게 좋다. 그게 급진파 신진사대부 대표자 누구예요? 정도전이었잖아요. 맞죠? 그쵸? 자, 그래서 이 둘의 대립이 있다가 결국 이성계하고 정도전 누굴 제거해버립니까? 아들 이방원을 시켜서 정몽주를 제거하죠. 그죠? 그래서 이 정몽주의 제자 길재는 제하에 내려가 누굴 길러내요? 자, 제자들 살인파들을 길러내잖아요. 그죠? 그래서 스승과 제자 사이에서 탄생했으니까 무슨 파라 부를까요? 사학파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리고 당연히 정도전에 의해서 급진파 신진사대부에 의해서 공양왕이 폐위되고 누가 올라갑니까? 이성계가 올라오고 자, 조선이 탄생하죠. 그러면 조선 총기 중앙을 여러분 이끄는 세력은 당연히 누구예요? 급진사대부잖아. 얘들을 무슨 파라 그래요? 학파 내지 무슨 파? 훈구파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왜 관학파일까요? 얘들은 국립학교에서 여러분 국가관립학교에서 배출되잖아. 그래서 관학파예요. 알겠죠? 관학파. 맞잖아요. 중앙계열들이니까요. 그러면 훈구파는요? 뭔가 공운이 있는 세력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훈구파예요. 알겠죠? 근데 훈구파는 원래 여러분들 두 개다. 의미가 두 개예요. 하나는 조선 개국공신으로서 훈구파 하나도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뭔지 알아요? 단종 중인 게 누구예요? 수양군이었죠. 수양대군의 계유정난을 도운 애들 있죠. 한 명의 이런 놈들도 훈구파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알겠죠? 두 가지 의미입니다. 아무튼 얘네들은 15세기 주도했죠. 그죠? 자, 어쨌든 요걸 알면 이제 문제 풀려져요. 자, 문제 잘 봐요. 문제 뭘 물어보고 있냐? 다음 같은 내용이 나오게 된 원인 동그라미세요. 원인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즉 배경을 물어보고 두 번째는요. 결과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원인과 결과 중 올바른 것을 고르라는 거예요. 자, 봅시다. 고려조정은 요동정벌 미추십니다. 요동정벌은 누굴 치러 가는 거예요? 누구? 원이 아니고 누구? 명. 그쵸? 명.
알아도 쓰세요, 알아도. 나중에 여러분 시험장 가면 까먹는다니까. 의견이 둘로 갈라졌다. 최영을 중심으로 한쪽은 출병 주장, 이성계는 출병을 반대했다. 자, 이 내용이 나오게 된 원인과 결과입니다. 봅시다. 가. 명의 천령 이북의 땅을 지배하겠다고 통보했다. 맞죠? 맞잖아. 그래서 가 일단 맞아요. 나 고려가 탐라총관부와 동령부를 폐지시켰다. 이거는 충렬왕 때 이미 했어요. 고려 원간섭기 충렬왕 때 원의 요구에서 반환받습니다. 그래서 위 내용과 관련 없어요. 자, 다 이성계 세력이 정치적 실권을 장악했다. 맞죠? 이 결과 1488년 이성계가 무슨 해군? 위화도 해군에서 실권 장악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다는 결과에 해당하죠. 라, 신돈 중심으로 한 전민변정 등의 활동이 이루어졌다. 이거는 무슨 항? 공민항. 그죠? 공민항이니까 그 전때 일이고요. 마, 과전법 추진을 위한 신진사대비 기반 구축. 맞죠? 이것도 실권 장악하고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답 뭐예요? 가, 다, 마. 세 개입니다. 3번 알아두세요. 3번 가다마. 이게 순서 문제로 나올 수 있는 거야, 여러분들. 이게 변형되면. 그럼 어쨌든 이 문제 풀 줄 알면 그런 순서 문제도 여러분들이 해결이 가능하잖아요. 알고 계시고요. 자, 2번 볼게요. 자, 다음 중 조선 전기를 2번 같은 문제 잘 안 나옵니다, 사실. 그래도 그냥 보세요. 아래 자료에서 설명하고는 시기로 파악한 이유가 아닌 것은. 자, 이 시기는 중세와 근대 사이의 시기이다. 동양사에서는 서양의 르네상스에 해당한 시기로 보고 있고, 이는 서양에서 사용되는 역사적 개념인 중세와 근대를 한국사에는 명확히 정확할 수 없어 도입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한국사에서는 이 시기를 조선 전기라 본다. 이거 뭐래요? 근세. 그쵸? 근세. 약간 중세와 근대의 모습이 융합된 모습이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과도기입니다. 근세. 자, 그러면 조선 전기야, 여러분들. 아무튼. 그러면 조선 전기에 해당하지 않는 거 고르시면 돼요. 1번 맞아요? 틀려요? 맞죠. 성리학이 이제 우위인 나라가 됐으니까 성리학적 유교정치 발달하겠죠. 물론 태종과 세조 때는 어때요? 예외적으로 그치 왕이 신하를 억누르는 게 패도정치예요. 그런 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향은 뭘 해요? 지향. 당연히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지향하는데 그치 미친놈이 집권하면 어떻게 돼요? 미친놈이 집권하면 어쩔 수 없는 거지 이거는. 그죠? 여러분들이 뭐 어떻게 무조건 대항할 수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1번은 지향점이라는 뜻이에요. 대체로 지향하는데 현실에서는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조선 초기 태종과 세조 때 안 그랬잖아요. 자, 뭐 문제에서 나올 겁니다. 2번 양인의 수가 증가하고 양인의 권익이 신장되었다. 맞아요. 향부국수도 다 폐지돼 버렸어요. 속현 소멸도 소멸되고요. 속현 속군 이런 것도 소멸되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됩니까? 노비보다 평민의 수가 좀 많아졌어요. 농민의 수를 많이 증가시킵니다. 그러니까 중세보다는 조금 더 좋아졌다 뜻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3번 과거제도가 정비되어 능력을 보다 중시했다. 맞아요. 제일 핵심적인 게 뭔지 아나요? 음서 혜택이 어떻게 됐어요? 대폭 감소돼 버렸어요. 그죠? 이품 이상인 자재 축소고요. 이제 외손자 이런 게 못 줘요. 맞죠? 그리고 음서의 혜택을 받더라도 승진 가능해? 아니죠. 승진도 안 돼요. 그러니까 중세보다는 고려에는 과거에 과거제도의 기능이 더 중시됐다는 뜻이야. 고려보다요. 4번 지방문화가 발전하여 하층 민중이 문화의 한 주체가 되게 됐다. 아니야. 여러분 서민문화 배우는 거 어느 시기 배웠어요? 서민문화. 그래요. 조선 후기잖아요. 오케이? 쉽죠? 자 15분 쉴게요. 15분 쉬고 11시 10분에 자 3번 문제 조선 국왕들의 업적부터 이어나가겠습니다.